내부 인트라넷에 저걸 안 보여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쉬운 목표에 도전해서 100% 되는 사람보다 어려운 목표에 도전해서 100%가 안 된 사람들을 더 좋은 평가 등급을 주겠다.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흔히 얘기하는 간을 보는 기업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어디가 한다더라, 어디가 안 한다더라. 한 1, 2년, 2, 3년 내에는 정말 많은 기업들이 OKR을 정말 도입해서 활용하고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온토리TV 민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영 교수입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네네. 이렇게 인사하셨어요. 요번에도 그래야 되겠네요. 네네네. 네. 교수님 이번에 또 새 책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네네네. 예, 3월 달에 역시. 냈습니다. 예. 네, OKR 1타 강사. 1타 강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네. OKR 관련한 네. 실행 5단계 프로세스를 네. 안내하는 책이에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몇 년 사이에 MBO 방식의 성과 관리 방식을 예. OKR 방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기업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네. 실제 그런가요? 일단은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포춘지 500대 기업 중에 약 25%가 MBO에서 OKR로 이제 전환했다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듣고 있고요. 네네. 국내 기업도 이제 그런 움직임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삼성전자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한 네네. 적이 있었는데 네. 삼성전자가 저도 가서 깜짝 놀란 게 임직원이 11만 명이더라고요. 그다음에 리더 계층만 이제 4천 명인데 워낙 큰 조직이어가지고 곧바로 OKR을 실행하는 건 아니고 컨설팅도 받고, 그다음 교육도 받고 있고, 몇 년 더 걸릴 것 같긴 한데, 삼성전자가 OKR로 전환한다라고 하면, 국내 여러 기업들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워낙 이제 규모가 큰 조직이다 보니까. 그렇죠. 예. 섣불리 움직이기도 사실은 좀 위험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위험하죠. 그렇죠. 네네네. 네. 네. 자, OKR은 MBO하고는 다르게 목표 설정 네. 방식이 좀 특별하다고 들었거든요. 네. 목표를 어떻게 설정을 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MBO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네. MBO가 정말 좋은 제도인데, 이걸 평가로 연계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목표 설정하느냐,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좀 쉬운 목표, 무난한 목표 중심으로 목표를 설정한다는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건 아마 대부분 다 공감하시는 사항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도 OKR 얘기 처음 들었을 때 야, 이게 말이 될까 싶었던 게 무난하고 쉬운 목표를 설정하지 말고 어떻게 목표 설정을 하고 하느냐? 성공 확률이 60%에서 70%밖에 안 되는 목표. 결국은 실패한다는 얘기죠. 실적이 제로만 아니면 되는 목표. 그러니까 0.0 몇 프로만 실적을 보여도 그 목표로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목표 설정을 하라고 하니까 이게 될까? 예,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기업 입장에서는 목표를 세웠으면 그걸 꼭 달성해야 그렇죠. 돼. 예. 이렇게 접근을 할 텐데 예. 60-70% 정도 달성하면 돼. 라고 정해주니까 그게 더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임직원들이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정말 그런 목표를 설정했다가 내가 100% 목표 달성률이 안 됐을 때 예전처럼 평가에 내가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눈치를 볼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네. 예. 도입해서 하는 기업들 상황을 좀 보실 텐데 예. 그래도 잘 되고 있으니까 OKR이 점점 더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이제 구글에서 이제 OKR을 만들었는데 구글의 이제 젊은 엔지니어들은 이렇게 목표 설정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구글, 미국과는 다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과연 그럴 정도의 이제 우리 구성원들이 성숙도가 이제 구축되어 있을까? 그다음에 조직 문화, 그다음에 우리 구성원의 이제 자발성 이런 것들이 좀 전제되어야 된다라는 게 그런 이제 선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성공 확률 60-70%, 네. 또 목표 달성률이 0%만 아니면 되는 그런 그 도전적이면서도 혁신적인 목표를 자발적으로 설정하는 게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좀 필요하죠. 네, 어떤 게 있어요? 예, 제가 일단 두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이제 삼성전자 얘기를 좀 잠깐 좀 드리면, 삼성전자는 재작년 말부터 내부 인트라넷에 저걸 안 보여준다라고 해요. 입사 연도, 나이, 직책, 직급 이런 거를 전부 다 안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왜 이게 단순하게 이런 것들을 서로 왜 안 보여줄까?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수직적 위계 조직 문화가 이제 만들어지니까 자, 이런 거 전부 다 무시하자. 정말 수평적으로 소통하고 토의하고 의사결정을 내리자. 이런 이제 캠페인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더 재미났던 게 이재용 회장도 JY로 부르기로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JY 님도 아니고 그냥 JY. 회장님, 상무님, 부사장님, 팀장님 이렇게 안 부르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영어 이니셜 또는 영어 닉네임으로
부르기로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어떤 그 수평적인 문화를 만들기 예, 위한 조직 문화를. 시도인 건가요? 예. 근데 이제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주니어급의 어떤 사원이 정말 하고 싶은 좋은 아이디어를 꺼내놨어요. 그럼 이제 위에서, 위계에 의해서 이걸 권위적으로 누르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죠. 야, 그게 말이 돼? 야, 예전에 우리 다 해봤던 거야. 자, 이러면서 정말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그런 아이디어들을 자꾸 사장을 시키더라. 그래서 먼저 수평적 조직 문화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OKR 도입과 함께 이런 캠페인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저는 이 OKR은 제도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네. 조직 문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 예, 이런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직 문화 관련해서 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그 용어 개념이 있거든요. 뭐 미국의 어떤 교수님이 만든 개념인데 이게 그런 의미더라고요. 그 누구라도 어떤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해도 뭐 예를 비난받거나 또는 잘리거나 혼나거나 그러지 않는 조직 문화 분위기. 그 누구라도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도 얘기할 수 있다라는 조직 분위기. 이걸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제 책에도 썼지만 이게 같이 가지 않으면 OKR이 우리나라 국내 기업에서 성공하기가 실제는 어렵다. 네. 목표를 예. 설정하고 그걸 달성하자가 아니라 그걸 할 수 있는 조직 문화도 네. 함께 만들자. 그러기 네. 위해서는 심리적 안정감이 굉장히 네, 중요하다라는 예. 거였어요. 그렇다면 이제 자발성이라는 네, 네, 네. 이제 키워드가 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자발성을 우리가 어떻게 좀 해석하면 좋을까요? 스스로 정말 음. 60% 70% 성공 확률밖에 안 되는 목표를 설정할 거냐. 결국은 탑다운으로 그렇게 설정하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 구성원들이 스스로 그렇게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 평가하고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동안은 저희가 MBO 방식에 의하면 정량 평가 중심으로 성과를 평가했어요. 네. 그러니까 목표 달성률에 뭐 미달하느냐 초과하느냐. OKR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많은 기업들은 평가랑 연계하지 말자는 얘기도 해요. 이 목표 설정한 그 결과 값에 대해서 평가랑 연계하지 말자. 그 다음에 평가를 굳이 연계하더라도 이제는 정성평가하자. 근데 정성평가도 어려운 네. 거잖아요. 정성평가가 어렵죠. 그죠? 네, 어려운데 기준도 그렇고. 실제는 100% 목표 달성률이 되어야 되는데 60% 70% 성공률밖에 안 되는 목표를 했어요. 실패인데 실패해도 자 정량이 아니고 정성적으로 당신이 얼마나 도전했고 혁신했는지 그 노력의 과정을 스토리로 뭐 서사라고도 하는데 이 그 노력의 과정 준비의 과정을 리더인 평가자가 정성적으로 판단해서 100%가 안 돼도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다. 어렵죠? 와, 네. 내가 뭐 했는지 되게 어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나 그렇죠.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네. 나 이것도 시도해봤어.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어필이 돼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쉬운 목표에 도전해서 100% 되는 사람보다 어려운 목표에 도전해서 100%가 안 된 사람들을 더 좋은 평가 등급을 주겠다. 아, 내가 정성적으로 네네. 평가를 받고 100% 목표 달성률이 안 되어도 내가 오히려 좋은 평가 등급을 받을 수가 있구나. 이런 이제 마인드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도전할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OKR은 보는 것 같아요. 그냥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라 네. 좀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 자체가 목표니까. 그렇죠. 교수님은 어쨌든 현장에서 이런 강의를 예. 하시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시잖아요. 네. 이런 제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이게 조직 안에 확산되도록 이렇게 브리지 역할을 해주시는 건데 네. 현장에서는 분위기가 어때요?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흔히 얘기하는 간을 보는 기업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뭐 어디가 한다더라, 뭐 어디가 안 한다더라. 올해는 실행까지 곧바로 이어가려는 그런 기업들이 확실히 늘어나고 있고요. JW 그룹이라고 네네. 예, 중해제약 네네. 그룹 OKR 한다라고 해서 제가 5시간씩 7차수 실행을 막 앞두고 있는 그 기업에 대한 이제 강의를 한 적도 있거든요, 최근에. 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실행에 옮기려는 기업들이 정말 한두 개 기업씩 늘어나고 있구나. 한 1, 2년, 2, 3년 내에는 정말 많은 기업들이 OKR을 정말 도입해서 활용하고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저희 회사는 되게 네. 조그만한 조직인데 네. 제가 저희 구성원들한테 우리도 OKR 해보자. 네. 그랬더니 구성원들이 목표 자체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부터 되게 난감해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게 정말 거대한 기업들은 이 구성원들이 같이 공감대를 만들고 네. 그 문화를 만드는 데까지는
굉장히 좀 많은 공을 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큰 기업은 그래서 실행하기가 좀 전 어렵다라고 보고, 뭐 이제 대표님 회사, 저는 지금 역시 OKR 하고 있다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아, 그래요? 네. 뭐 하고 있지, 나? 지금 대표님이 계속 혁신하고 도전하고 네. 있는 그 모습 자체가 저는 OKR 하고 있다라고 봐져요. 그래요? 예, 저도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항상 교수님 허리할 때쯤에 이제 묻는 질문. 네. 작년에도 물었었고. 네. 네. 올해는 어떤 개인적인 목표를 갖고 계세요? 올해는 제가 지난번에도 비슷한 말씀을 좀 드려서 네. 제가 이제 뭐 플렉스 플렉스 교수님. 뭐 이렇게 네. 이제 소문이 났는데 응. 매출 목표가 있고요. 포상을 걸었죠. 그래서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네. 이탈리아를 한 열흘 이상 갔다 오겠다. 강의 다 빼고. 강의 없을 때 가야죠. 강의 없을 때. 그런 이제 매출 목표도 있고 그다음에 당연히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겠죠. 포상 목표도 있고. 예. 근데 지금 봐서는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상반기만 보면. 너무 물질적인 목표만 좀 갖고 있긴 한데, 저도 OKR 방식의 네. 정성적인 목표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